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그 기나긴 역사적 공백기 동안 도대체 무대 뒤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흥미진진한 무대 뒤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말라기 선지자 딱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짠 하고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뚝 끊긴 것 같잖아요. 마치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블랙홀 같은 공백기만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침묵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해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반전이 바로 이겁니다. 이 400년은요, 결코 시계가 멈춰있던 텅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실 그 타이밍을 위해 역사적, 정치적 무대가 아주 치열하고 또 아주 정밀하게 세팅되고 있었던 시간이었죠. 말 그대로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던 섭리의 산실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로드맵입니다. 400년의 침묵부터 시작해서 제국들의 무대 세팅, 마카비와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 팍스 로마나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400년의 침묵, 사실은 섭리의 산실이었다는 것부터 짚어보죠. 두 번째 파트, 거대한 제국들이 어떻게 무대를 세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쥐바꿀 어마어마한 연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관객석은 캄캄하지만 무대 위 스태프들은 조명 아래서 미친 듯이 소품을 옮기고 세트를 맞추고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소위 침묵기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라는 이 엄청난 초강대국들의 지배를 쉴 새 없이 차례대로 겪어야만 했어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 파괴되니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회당이라는 곳을 정착시켜줍니다. 일종의 신앙의 리허설룸을 만들어준 셈이죠.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는 한술 더 뜹니다.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끊어졌던 신앙 공동체를 아예 물리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게 허락해 주거든요. 자, 다음으로 헬라 제국이 무대 위로 등판합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헬라어를 글로벌 공용어로 쫙 깔아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나중에 신약 성경이라는 복음이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대본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버린 엄청난 빅픽처였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의 치열했던 지정학적 줄다리기를 볼까요? 천하무적 같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제국이 쪼개지면서 이스라엘은 진짜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됩니다. 남쪽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꽤 부드러웠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엄청나게 중요한 70인역 성경을 만들어내게 하죠. 그런데 북쪽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왕조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유대교를 아예 뿌리 뽑으려는 극단적인 핍박을 시작하거든요.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은 유대교를 지워버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가장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에 제우스 신상을 떡하니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신앙의 근간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용수철도 너무 세게 누르면 튀어오르잖아요. 이런 숨막히는 압박은 결국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바로 마카비 혁명이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게릴라 전술로 싸워서 기적적으로 성전을 되찾고 다시 깨끗하게 만듭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눈물겨운 승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 즉 수전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네 번째 파트, 헤롯 왕조의 탄생입니다. 영광 뒤에 숨겨진 비극의 씨앗에 대해 알아볼게요. 마카비 가문이 이뤄낸 이 놀라운 성공 덕분에 이스라엘은 하스몬 왕조라는 이름으로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의 꿀을 빱니다. 하지만 이 승리에 취해 있던 시기가 훗날 엄청난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맙니다. 하스몬 왕조가 영토를 남쪽으로 넓히면서 이웃 동네인 이두메, 즉 에돔 사람들을 무력으로 짓누르고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시켜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뼛속까지 유대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억지 유대인이 된 기회주의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강제 개종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이두메 출신 중에 바로 헤롯 가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족보를 보면 진짜 소름 돋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탁월한 정치적 눈치 싸움으로 로마의 권력자들한테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권력을 쥐고 흔들더니 결국 헤롯 대왕에 이르러서는 기원전 37년에 로마로부터 그토록 원하던 유대인의 왕 타이틀을 따내게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헤롯에게는 평생 그를 갉아먹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순도 100%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는 정통성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한테 점수 좀 따보려고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증축해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위협받는다 싶으면 자기 친가족이든 무고한 애기들이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정말 섬뜩한 광기와 편집증을 보여줬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팍스 로마나. 드디어 모든 때가 찼습니다. 드디어 이 거대한 역사적 무대 세팅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연극의 막내 스태프이자 끝판왕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거든요. 그 유명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아시죠? 로마는 지중해를 싹 다 통일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안전하고 탄탄한 도로망을 쫙 깔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훗날 복음을 들고 나설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막힘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엄청난 초고속 고속도로가 뚫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 제국의 통일해 놓은 언어, 로마가 탄탄하게 깔아놓은 도로망, 그리고 그 모진 박해를 견디며 다져진 신앙과 뼈저린 메시아에 대한 갈망. 겉보기엔 그냥 흩어져 있던 파편들 같았던 역사적 사건들이 딱 이 순간을 위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착 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때가 참해라고 선언한 이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온 여정을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힘 있는 놈이 이기고 지는 뻔한 약육강식의 역사 같았잖아요.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각 시대마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고 심오한 숨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혼돈 속에서도 무대를 세팅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짜릿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죠. 세상의 잘난 제국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길을 닫고 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자기 잘난 맛에 내디뎠던 그 모든 발걸음은 결국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 펼쳐지기 위한 도구로 아주 완벽하게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반전 아닌가요?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 길고 답답해 보였던 400년의 공백기가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키기 위한 가장 치열한 산고의 시간이었다면 말이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삶에서 마치 멈춰버린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조용한 침묵의 시기조차 앞으로 다가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무대 뒤에서 아주 바쁘게 세팅되고 있는 준비의 시간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침묵의 시간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